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칼 융이 발견한 한 성격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문장 어떠세요?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내가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뭐랄까, 세상이라는 큰 퍼즐에 내가 딱 들어맞는 조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로 이 감각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제 이야기를 따라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느껴왔던 그 어긋남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었다면요? 어쩌면 훨씬 더 깊은 목적을 위한 아주 긴 준비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 전반부에 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왼쪽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간표예요. 속도를 내고 일찍 뭔가를 결정해서 헌신하고 모든 게 명확해야 하죠. 근데 오른쪽, 당신의 타고난 리듬은 정반대입니다. 깊이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복잡성을 들여다보려고 하죠.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늘 세상과 엇박자를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어긋나다 보면 결국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나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조용한 의심이죠. 남들은 다 잘 해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결국 이 모든 게 지극히 개인적인 실패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깊이를 추구하는 데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 어떤 과정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찾고 확신에 차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데 당신은 그 지점에서 멈춰서서 복잡성을 느낍니다. 네, 바로 복잡성이죠. 하나의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변수들, 그 연결고리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이게 그냥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융은 이걸 깊이 처리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섣부른 답, 피상적인 결론을 거부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활동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깊이 처리 과정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이상하게 잠을 자도 피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뤄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죠. 융은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의 정신이 아직은 아니야 라면서 섣부른 정착을 거부할 때 그 삶의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을 지나면 이 모든 역학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해요. 드디어 우리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오는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방황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전반부는 사실 발굴의 시기였던 거예요. 후반부에 완성을 위해 기초공사를 하고 털을 닦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다 대략 50세를 기점으로 이 모든 게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경험과 생각의 조각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대비가 나타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어떻죠? 내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하면서 위기를 겪고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로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중년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모든 게 명료해지고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어려운 질문들을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해왔기 때문이에요. 융은 바로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삶이 더 시끄럽고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은 사라지고 삶이 더 고요하고 더 정확해지는 거죠. 자, 그럼 드디어 이 기나긴 여정의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내면이 통합되면 겉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결정이 느려져요. 하지만 한 번 내린 결정은 절대 번복하지 않죠.
말수가 줄어드는데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립니다. 화려한 직함이나 남들의 평가 같은 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사람이나 상황 속에 숨겨진 공허함, 알맹이 없는 것들을 거의 즉시 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냉소주의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세상을 깊이 관찰하며 얻게 된 일종의 패턴 인식 능력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실패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실패 하나하나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아, 이 길은 아니구나. 다른 길로 가봐야겠다. 이 정도죠. 이게 가능해지면 내면에 정말 엄청난 안정감이 생깁니다. 융심리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 그림자 통합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림자가 뭐냐면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내 안에 어둡고 미성숙한 부분들이에요. 이걸 나쁜 것이라고 계속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 일부라고 끌어안는 순간이죠.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그 그림자와 싸우느라 소모했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제 온전히 바깥 세상을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자를 통합했다는 건 더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도덕성이란 게 뭘까요? 그냥 착하기만 하고 내 안의 공격성을 무조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안의 힘과 공격성을 인정하고 그건 파괴적으로 쓰는 대신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성숙한 도덕성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온전함에 이른 당신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인생 전반부에 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관심사들, 그게 다 뭐였을까 싶었잖아요. 이제야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이것저것 얕게 파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상징적 재료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좀 다릅니다. 그냥 근거 없이 힘내,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의 값싼 낙관론지 아니에요. 그 대신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마치 나침반처럼 핵심을 딱 짚어주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늦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었고 이것저것 하느라 산만하다고 자책했던 그 경험들이 사실은 당신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였던 겁니다. 그야말로 관점의 완벽한 전환이죠. 이제 당신의 정신은 더 이상 준비만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단단히 자기 자리를 잡는 단계에 들어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진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당신 안의 그 깊이와 무게로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